안녕하세요. 오늘 푸실 문제는 계산 문제는 총 4문제거든요. 예, 복숭아 문제 저번 주에 했던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오늘 받으신 문제 3문제 있죠. 예, 3문제 하시는데 그 지금 계산 문제는 두 번째 시간부터 할게요. 저번 주에 하다만 거 저기 밤하고 호두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그거 이론 정리 전부 다 하고 그러고 이제 계산 문제 하시게요. 여러분들 22페이지입니다. 자, 한번 체크 한번 해가 가시게. 여러분들 22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수확량 조사에서 밤하고 호두 있죠. 그리고 넘겨 보시면 24페이지에 밑에 보시면 참다래가 보이시죠? 예. 그리고 또 넘겨 보시면 26페이지에 매실대추가 있습니다. 매실대추. 그리고 옆에다가 매실대추 옆에다가 살구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살구하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지금 이제 뒤에 산정식, 계산식 있잖아요. 그 공식 나오는데 거기에는 매실대추, 살구가 같이 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살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여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다음 넘겨보시면 오미자 있죠? 오미자 28페이지에. 예, 그리고 넘겨보시면 또 이제 30페이지에 유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보시면 비가림 시설 피해 조사라고 중간에 동그라미 8번하고 있을 겁니다. 보이시죠? 예,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이론 다 끝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오시면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 4월 달까지는 여러분 지금 여기 오늘 첫 시간에 하실 부분은 지금 전부 다 유자 빼놓고요.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와 수확 개시 후 수확량 조사 두 개로 나눠지는데 그 3, 4월 달까지는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에 대한 내용만 하실 거예요. 그리고 5월 달, 6월 달 되면요. 그때는 수확 개시 후 수확량 조사를 살짝만 봅니다. 왜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와 수확 개시 후 수확량 조사는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단 뭐가 다르냐면 그 계산식 있죠? 계산식이 좀 달라지거든요. 달라지는 부분을 한 3문제 정도만 푸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할 겁니다. 근데 왜 수학 개시 후 수학량 조사를 뒤에 하냐? 출제 확률이 정말 떨어집니다. 거기는 정말 떨어져요. 여태까지 출제 계산 문제를 출제한 걸 유형을 보면요, 좀 단순하게 냈거든요. 그렇게까지 어렵게 낼 정도의 그 출제자들이 볼 수도 있어요. 제발 봐주세요. 수준이 떨어집니다. 못 내요, 그렇게. 수학 개시 후 수학량 조사 그걸 못 냅니다. 만들 수가 없어요. 못 만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만들으라고. 열받아서 만들으라고. 그러면 우리만 맞추니까. 예. 하는 거고요. 그때 이제 5월달, 6월달 되면 그때 한 3문제 정도 풀어보시고 지금은 뭐만 하신다고요? 수학 개시 전 수학량 조사만 집중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이제 보시면 수확량 조사에 밤하고 호두가 나오는데요. 그럼 여러분 새로 들어온 거는 뭐 있어요? 지금 호두하고 살구가 있죠. 이 부분에서는 호두하고 살구가 있죠. 자, 그럼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본 항의 수확량 조사는 밤 호두 품목에만 해당하며 그랬습니다. 뭔 말이냐? 밤 호두의 수확량 조사는 이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음 호에 조사 종류별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해가지고요. 그 밑에 보시면 괄호하고
품종의 수확기가 다른 경우에는 한 번의 조사가 불가하며 해당 품종의 수확 시작 도래 전마다 수확량 조사를 실시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더 좋아요. 같은 과수원에 2번 나가니까 3번 나갈 수 있고 4번 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더 좋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또한 수확량 조사 시 따거나 수확한 과실은 누구의 비용을 한다? 계약자 비용 부담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확량 조사할 때 딴 애들 있죠. 조사한 애들은 그거는 상품으로 못 갑니다. 대부분 그 즙을 내거나 주스 있죠, 주스. 그런 쪽으로 가요. 그런 쪽으로. 좋은 상품으로는 못 가요. 왜 그러냐면 이게 완전히 다 익은 상태에서 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일이 아니기 때문에 괜히 아깝기만 하고 그래서 이제 계약자한테 말할 때 별로 피해가 없다 그러면 괜히 따갖고 이거 손해만 본다. 그러니까 세상 생략하시라라고 이제 그렇게 꼬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꼬실 수도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 이제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하고 나왔는데요. 자, 쭉 읽어볼게요.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는 조사일을 기준으로, 자 밑줄 한번 쳐보세요. 조사일 기준이다. 그 다음에 해당 농지에 수확이 시작되기 전에 수확량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경우를 의미하며 조기 수확 및 수확 혜태 등, 혜태가 뭔 말이에요? 게을리한다 그 말이죠. 어려운 말 썼네요. 조기 수확 및 수확 혜태 등, 이것도 뭘 바꿔야 되겠죠. 일찍 수확하거나 아니면 수확을 게을리하는 등 수확 개시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전문 기관 판단에 따른다 했습니다. 뭐 괄호에 품종별 조사 시기가 다른 경우 괄호 한번 쳐보세요. 최초 조사일 괄호 한번 쳐보세요. 최초 조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여러분들 어제 제가 1과목 해드릴 때 과일 나무들은 나무가 있는 애들은 조사 나가면 이거는 꼭 한다 했죠. 나무 조사는 꼭 한다 했죠. 보시면 일단 물론 가번에 보시면 보상하는 재 여부부터 심사해야 돼요. 재해가 발생했나 안 했는지를 심사해야 됩니다. 나번 봐보세요. 품종별로 실제 결과 주수, 미보상 주수, 고사나무 주수를 파악하고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 주수 및 고사나무 주수를 빼서 조사 대상 주수를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수학 불능 주수는 어디 갔어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수학 불능 주수는 적과전 종합위원 방식 2 과수상품 있죠? 거기에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을 그대로 놔두고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수학 개시 후 수확량 조사에서는 나무 조사를 어떻게 할까요? 수확 개시 후니까 수확이 완료된 나무가 있겠죠? 그것까지 빼주시는 거 확인 한번 해보시게요. 여러분들 23페이지 나번 봐보세요. 나번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수확 완료 주수 있죠? 보이시나요? 네, 그겁니다. 그거 잘 보시고. 그러니까 수확 개시 전하고 수확 개시 후는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이제 22페이지에 나번에 보시면 나번 했고요. 다번 보시면 농지별 전체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 주수표 별표 1-1 참조라 되어 있는데 그 말은 뭔 말이냐? 여러분들이 적과전 종합위원 방식 2에서 사과, 배, 단감, 떫은감 표본 주수표 있었죠? 그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표를 참조에 따라 농지별 전체 표본 주수를 산정하되 품종별 표본 주수는 품종별 주수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라번 산정한 품종별 표본 주수를 바탕으로 품종별 조사 대상 주수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주를 선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마번부터 이제 중요한 겁니다. 마번. 밤하고 호두는요. 밤하고 호두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착과수 조사는 기본적으로 다 합니다. 착과수 조사는 기본적으로 다 합니다. 근데 밤하고 호두는 뭣도 하냐? 낙과수 조사까지 하는 거예요. 낙과수 조사.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 쳐보시고 적과전 종합위원 방식 2하고 좀 비교를 한번 해보시게요. 적과전 종합위원 방식 2에서는 착과수를 확인하면 착과 피해 구성률을 구했죠. 착과 피해 조사를 했죠. 그 다음에 낙과수 조사하면 낙과 피해 구성률을 했죠. 조사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잘 보셔야 돼요. 밤, 호두, 매실, 대추 나온 애들이 있죠. 그 애들부터는
착과수 조사, 낙과수 조사만 하고 끝나버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뒤에 낙과 피해가 없다. 착과 피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뭔 말이냐면 만약에 냉해라 같은 재해가 왔다 생각해 보세요. 냉해. 냉해가 와버리면 떨어진 과일이 있겠죠. 그 다음에 착과의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착과 피해 구성률을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은. 물론 낙과가 발생하면 떨어졌으니까 낙과 피해 구성률을 조사하긴 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뭔 말이냐. 낙과수나 착과수를 조사했다 해서 꼭 피해 구성률 조사 자체를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옆에 보시면 이게 문제를 구성할 때 여러분들이 대상 재해를 잘 보세요. 대상 재해가 만약에 냉해다. 밤 호두에서 냉해다. 그러면 떨어진 과일이 있겠죠. 그러면 떨어진 과일은 떨어졌으니까 낙과 피해 구성률 과도에 해도 되고 피해 구성률이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생략 안 해도 돼요. 근데 냉해는 착과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아니죠. 그러니까 착과 피해 구성률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실제로 원장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장에도 밤 호두에 착과수를 하고 과중조사 해놓고 옆에가 착과 피해 구성률, 낙과 피해 구성률 있을 때 필요시라고 적어졌어요. 필요시. 자, 이제 마번의 착과 및 낙과수 조사를 보시면 선정된 표본주별로 착과된 과실수 및 낙과된 과실수를 조사한다. 자, 과실수의 기준은 잘 보시면 밤은 뭐예요? 송이 기준이고 호두는 청피다. 청피. 그 녹색으로 두껍게 덮여 있죠, 호두가. 예. 괄호 1번에 보시면 착과수 한대, 착과수를 확인하는데 선정된 표본주별로 착과된 전체 과실수를 조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게요. 표본주별로 전체 과실수를 조사한대요. 그러면 표본주가 10주예요. 10주 만약에. 근데 전체 과실수가 10주인데 1000개가 있어요. 그러면 한 주당 몇 개 달린 거예요? 100개. 100개를 조사 대상 수에 곱해버리면 전체 착과수가 나오겠죠. 그렇게 하는 거고. 괄호 2번에 낙과수 확인 보시면 선정된 표본주별로 수관 면적 내 낙과된 과실수를 조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문장만 보시고 얘는 지금 전수조사예요? 표본조사예요? 표본조사겠죠? 그 밑에 단하고 봐보세요. 계약자 등이 낙과된 과실을 한 곳에 모아둔 경우 등 표본주별로 낙과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농지 내 전체 낙과수를 품종별로 구분하여 전수조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표본조사, 예외적으로 뭐한다? 전수조사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포도, 복숭아, 자두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전수조사를 해버리면 품종별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전수조사 했을 때 그 전체 낙과된 과실수 중에서 몇 개를 추출하냐면 100개를 추출합니다. 100개. 100개 이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 낙과 중 100개 이상의 표본을 추출하여 해당 표본의 품종을 구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되어 있고요. 자, 그 밑에 이제 바번 잘 보세요. 바번 과중 조사를 합니다. 무게 조사를 하는데요. 괄호 1번에 보시면 농지에서 품종별로 평균적인 착과량을 가진 자, 세주 동그라미 치시고요. 세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을 품종별로 20개 이상, 농지당 최소 60개 이상 추출한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괄호 2번 보시면 밤의 경우 품종별 과실 개수를 파악하고 과실 내 과립을 분리하여 지름 길이를 기준으로 정상 30mm 초과, 소가 30mm 이하를 구분하여 무게를 조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문제를 잘못 만들었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계산 문제를 잘못 만들었거든요. 근데 뭐냐면 품종별로 20개, 농지당 60개 뽑는댔잖아요. 60개 이상. 얘는 뭘 뽑는다는 소리예요? 밤은 송이입니다. 송이. 그러면 송이 한 송이당 밤은 몇 개씩 들어있어요? 3개 들어있죠? 3개니까 총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송이가 60개면 과립은 몇 개가 돼? 과립 180개가 되겠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문제 만들 때 이렇게 하죠. 180개.
저 위에 23페이지 맨 위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밤의 경우 품종별 과실 개수, 송이를 개수를 파악하고 과실 송이 내, 자 과립이란 말을 괄호 한번 붙여보세요. 과립. 뭘 분리해요? 과립을 분리한다. 그래서 정상 30mm 초가, 소가 30mm 이하인데 소가 밑에다가 예, 80% 한번 적어보세요. 80%. 그 다음에 괄호 3번에 보시면 호두의 경우 품종별 과실, 청피 개수를 파악하고 무게를 조사한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낙과 피해 및 착과 피해 구성조사에서 괄호 1번에 낙과 피해 구성조사는 낙과 중 임의의 과실 20개 이상, 품종별 20개 이상, 농지당 60개 이상 하고 피해 인정 개수, 그죠? 피해 구성률 구하고요. 괄호 한번 봐보세요. 다만 전체 낙과 수가 60개 미만인 경우 등에는 해당 기준 미만으로도 조사가 가능하다 돼 있고요. 자, 괄호 3번 보시면 착과 피해 구성조사 보시면 자, 밑줄 한번 쳐보세요. 착과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있을 경우에 시행한다란 말 있죠? 품종별로 3개 이상의 표본주에서 몇 개예요? 3개 이상의 표본주에서 임의의 과실 20개 이상, 품종별 20개 이상, 농지당 60개 이상을 추출한 후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에 따라서 구분하여 그 개수를 조사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괄호 3번 한번 봐보세요. 조사 당시 착과에 이상이 없는 경우나 낙과 피해 정도가 심해 그 구성조사가 의미 없을 경우에는 품종별로 피해 구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A번에 보시면 미보상 비율 조사하고요. 자, 넘겨보시면 참달에 나옵니다. 참달에. 자, 참달에는 그 나무의 그 좀 특성을 좀 아셔야 돼요. 참달에는. 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씀드린 밤나무, 밤과수원의 밤이 있죠. 이게 키가 여러분들 엄청 큰 그 밤나무 그 정도 밤나무는 아니고 적당히 큰 건 적당히 제일 의미하는 말 적당히죠. 근데 밤나무나 다른 과일나무는 나무와 나무의 경계가 뚜렷해요. 이 나무가 확실히 구분됩니다. 참달에는 그게 좀 힘들어요. 이게 이렇게 막 겹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달에는 한 나무의 착과수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는 면적으로 들어가요. 면적으로. 자, 그럼 어떻게 면적을 하냐? 일단은 첫 번째는요. 이 한 나무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 한 나무가. 그러면 주간거리 곱하기 열간거리 해버리면 이런 면적이 나오겠죠. 얘를 이쪽으로 쭉 옮겨버리면 이 한 나무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되겠죠? 그것을 조사 대상 주수에 곱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조사 대상 면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식 면적을 찾아내요. 제식 면적. 제식 면적 먼저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냐? 그럼 과연 이 한 나무가 이 나무에 달려있는 과일의 개수를 찾아내야 되는데 한 나무가 아니라 한 주당 착과수가 아니라 어떻게 한대요? 면적당 착과수일 거예요. 그러니 면적당 착과수 구하는데 얘가 구하다 보니까
이 한 나무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뭔 말이냐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사각형의 전체 넓이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방법이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윗변, 그 다음에 아랫변 구하고 그 다음에 높이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면적을 먼저 구해요. 이 면적을 구하면 만약에 이 면적이 뭐 여기 5제곱미터 동일하다 할게요. 제가. 야. 그럼 5니까 몇 제곱미터예요? 그러면 15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럼 15제곱미터가 돼요. 그럼 15제곱미터 안에 몇 개가 달려 있냐라고 하는 이 면적 안에 몇 개가 달려 있는 걸 찾아내는 겁니다. 몇 개가 달려 있냐 봤더만 여기가 300개, 200개, 뭐 300개 달려 있으면 900개가 달렸다 할게요. 세 개 다 해서 900개가 달려 있대. 900개가. 그러면 제곱미터당 몇 개 달려 있는 거예요? 60개 달려 있는가요? 그런가요? 60개가 달려 있네요. 제곱미터당 60개. 그래서 여기서 뭐 하냐면 윗변, 이게 표본주에 그냥 나무가 아니라 뭐예요? 표본주의 윗변, 아랫변, 그 다음에 높이를 구합니다. 높이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우리가? 착과수 확인했죠? 착과수를 확인합니다. 착과수. 그 다음에 네 번째 착과수 확인하면 여러분들 뭐 해야 될까요? 밤하고 호두할 때 착과수 확인한 다음에 뭐 했어요? 착과수, 낙과수 확인한 다음에 과중조사 있죠? 얘도 무게재입니다. 과중조사랍니다. 과중조사는 50g을 기준으로 조사해요. 몇 g이요? 50g 기준. 근데 이 과중조사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요 말을. 이 50g을 어떻게 찾아내는지를 찾아줍니다. 그래서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달에는 1번, 2번, 3번, 4번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한번 봐보시게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25페이지 보시면 다번 봐봐요. 다번. 25페이지 다번에 보시면 품종별, 수령별로 제식 간격 조사한다 해가지고 가입 시 제식 간격이 다를 경우 계약 변경이 될 수 있으면 안내하고 현지 조사서에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쭉 건너뛰어서 바번을 봐보세요. 바번. 선정된 표본주별로 해당 표본주 구역의 면적 조사를 위해 표본주 구역이라 했죠. 제가 여기 표본주라 했죠. 표본주의 윗변 아랫변 높이라 했죠. 표본주 구역의 면적 조사를 위해 윗변, 아랫변, 높이를 재고 해당 구역의 착과된 과실수를 조사한다. 착과된 과실수 몇 개 나왔냐 착과수 확인하는 겁니다. 착과수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4번 조심하세요. 4번 보시면 자 그냥 4번하고 R번 읽어볼게요. 농지에서 품종별로 착과가 평균적인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 품종별로 20개 이상, 농지당 최소 60개 이상을 추출한다. R번 보시면 품종별로 과실 개수를 파악하고 개별 과실 과중이 50g을 초과하는 과실과 50g 이하인 과실로 구분하여 무게를 조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보시고 그러면 R번은 무게를 조사하는 거죠. 그럼 4번은 뭘까요? 보통 보시면 20개 품종별로 20개 이상 농지당 60개 이상 나오는 애들은 뭐 착과 피해나 낙과 피해 구성 조사할 때 그렇게 그릇만 써먹죠. 얘는 지금 뭐냐면요. 4번을 R번으로 화살표를 살짝 보내보세요. 4번을 R번으로. 이 과중 조사할 때 표본 과실수 구하는 겁니다. 얘가 지금. 그러면 과중 조사를 50g을 보시면 자 50g 초과하고
50g 이하입니다. 이하.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근데 얘는 표본 과실을 어떻게 추출해요? 품종별로 20개 이상. 그 다음에 농지당 60개 이상입니다. 60개 이상. 그리고 그 밑에 문장 보시면 50g 이하는 몇 퍼센트 한다? 실제 무게 70% 한다. 70%. 아까 밤이 80%였죠? 소가가. 4번에 보시면 자, 밑줄 한번 쳐보세요. 착과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있을 경우입니다. 만약에 착과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착과 피해 구성조사 자체를 안 해요. 안 해요. 자, 그래서 괄호 1번에 보시면 품종별로 세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임의의 과실 몇 개를 추출해요? 100개. 그래서 보통 밤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밤에서는 착과 피해 구성조사할 때 잠깐만 넘겨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20개 이상, 60개 이상입니다. 그러죠? 그렇게 돼 있죠? 아닌가요? 맞죠? 예, 품종별 세주 이상에서. 근데 그 참다리 한번 봐보세요. 얘는 품종별로 세주 이상에서 품종별 세주 이상에서 자 표본 과실을 몇 개를 추출해요? 표본 과실 100개 이상이죠? 이상. 요걸 잘 보시라. 두 개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 4번하고 5번에서 여기 표본 과실은 여기 20개 이상, 60개 이상이죠? 근데 여기는 몇 개 이상이에요? 100개 이상. 이걸 헷갈리지 마시라고 참다리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괄호 1번에 품종별로 세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임의의 과실 100개 이상을 추출한 후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에 따라 구분하여 그 개수를 조사한다. 이 말은 뭔 말이냐? 50%몇 개, 80% 피해 몇 개, 100% 피해 몇 개, 정상과 몇 개, 그 개수를 조사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보시면 조사 당시 착과 이상이 없는 경우 등에는 품종별로 착 피해 구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차 보시면 미보상 비율 조사고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오미자가 나올 겁니다. 아, 매실대추 나오네요. 매실대추. 자, 매실대추에 보시면 27페이지 어디 보시면 되냐면요. 어디죠? 한번 가볼게요. 가번에 보상하는 제2여부 심사하고요. 나번에 조사 대상 수치 찾아내죠. 그 다음에 다번에 조사 대상 수치 비례해서 뭐예요? 표본 주수 산정하고요. 그 다음에 라번은 뭐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주 선정하고 표본 선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번 잘 보세요. 마번. 선정된 표본주별로 착과된 과실을 전부 수확하여 수확한 과실 무게를 조사한대요. 뭐를요? 매실하고 대추하고 살구는 그렇게 한대요. 매실하고 대추하고 살구는. 왜 그러냐? 달려있는 과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과실 개수를 못 세니까 다 세기가 힘드니까 그냥 따버려서 뭐예요? 무게를 조사하는 겁니다. 무게를. 다시 한번 봐볼게요. 선정된 표본주별로 착과된 과실을 전부 수확하여 수확한 과실의 무게를 조사한다. 밑에 보시면 다만 현장 상황에 따라 표본주에 착과된 과실 중 절반만을 수확하여 조사할 수 있다. 그래서 2분의 1 조사가 가능합니다. 보시면 자, 매실하고 대추는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표본주에서 착과 수를 조사해요? 착과량을 조사해요? 무게 조사한다 했죠? 얘를 조사하는 겁니다. 얘가 아니라 착과량을 조사. 매실대추는.
근데 얘는 너무나 많으니까 절반 조사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바번에 보시면 매실 같은 경우는요. 매실. 여러분들 잠깐만요. 뒤에 제가 별표 4를 한번 봐보시게요. 102페이지 잠깐 봐보세요. 거기 102페이지 보시면 매실 품종별 과실 비대 추정 지수라고 혹시 보이시나요? 보시면 거기에 그 매실 품종이 나왔습니다. 남고, 백가하, 재래종, 천매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외에 품종은 전부 다 남고를 봐버립니다. 남고로 봐버리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조사일이 30일 전이죠. 예, 뭐 말이냐? 수확하기 30일 전입니다. 이게 30일 전에는 남고는 조사 30일 전에 조사한 거에 몇 배만큼 더 큰다는 소리예요? 2.871배만큼 더 큰다는 이야기입니다. 2.871만큼. 뭔 말이냐면요. 놔두시고 수확일을 계산하시게 수확일을 10월 20일이라 할게요. 10월 20일. 근데 조사 우리 수확량 조사 매실입니다. 매실 수확량 조사를 10월 1일 날 했어요. 10월 1일 날. 그러면 며칠 차이 나요? 20일이라 생각하시고 며칠? 19일인가요? 예, 하나 빼야 되죠? 19일, 21일 아니고 20일. 20일이라 볼게요. 그럼 20일 찾아보세요. 남고로 보시죠. 남고. 1.827이죠. 남고입니다. 그런데 얘가 수확을 해보니까 10kg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수확량 조사 나갔잖아요. 그러면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10 곱하기 1.827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18.27kg이 나오는 거예요. 수확량 조사할 때 1 곱하셔야 돼요. 얘를. 그래서 다시 앞으로 넘어오시면 혹시 좀 빠른가요? 제가 수업이? 괜찮으세요? 네. 너무 빨라요. 말씀해 주세요. 괜찮으니까. 저 아시는 분이 제가 동영상 들으시는데 1.5배로 들으면 딱 좋대요. 제가 여러분 실강 들으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말을 갖다 좀 천천히 하거든요. 빨리 하는데 왜 일부러 천천히 하는 거예요? 이건 동영상 보실 때 복습하실 때 배속 빠르게 해놓고 빨리 보시라고 천천히 하는 겁니다. 머리 좋죠. 바번에 보시면 다시 매실 품목의 경우 품종별 적정 수확일자 및 조사일자, 여기 수확일자, 조사일자, 그 다음에 비대 추정지수 얼마예요? 1.827. 그래서 매실 품종별 과실 비대 추정지수를 참조하여 품종별 비대 추정지수를 조사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2번에 보시면 두 번째 매실은 어떻게 해요? 매실만 합니다. 매실만 합니다. 매실은 자 수확일자, 수확일, 그 다음에 조사일, 그 다음에 비대 추정지수. 수확일과 조사일을 구해가지고 비대 추정지수를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매실 비대 추정지수를. 매실만 그렇습니다. 매실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바번 했고요. 이제 4번에 보시면 착과 피해 유발하는 재해가 있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착과 피해 구성 조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착과 피해 조사는 세 번째 착과 피해 조사를 하는데 표본 과실을 어떻게 뽑는지를 봐보죠. 표본 과실을. 아까 제가 매실, 대추, 살구는 양이 많다겠죠. 그래서 표본 과실을 뽑을 때 개수로 뽑든가 아니면 무게로 뽑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봐보시게요. 자, 괄호 1번에 보시면 각 표본주별로 수확한 과실 중 임의의 과실 추출하여 과실 분류 기준에 따라
그 개수 및 무게를 조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개수 조사 시에는 표본주당 표본 과실수는 몇 개 이상이에요? 100개 이상. 표본주당입니다. 표본주당. 만약 그러니까 표본주가 4개예요. 그러면 최소 몇 개를 뽑으셔야 돼요? 400개. 400개. 자, 그다음에 무게 조사 시에는 표본주당 표본 과실 중량이 몇 킬로그램 이상 몇 그램 이상? 1000g. 표본주당이에요. 그러니까 표본주가 4개면 4000g이 되겠죠? 4000g 최소 4000g이 됩니다. 자, 그러시면 다시 한번 봐보시게요. 표본 과실 뽑는데 표본 주당 몇 개 이상? 100개 이상. 표본주당 1000g 이상 이렇게 뽑는 거예요. 1000g 이상. 그럼 가만 보세요. 매실을 여러분들이 집에 댁에 가셔서 이제 제가 칠판에 정제된 것처럼 요약을 하신단 말이에요. 한번 적어 보시면 매실은 하나, 둘, 세 개, 3번까지 나오겠죠. 대추는요. 1번, 3번, 1번을 3번만 적으시면 되겠죠. 살구도 1번하고 3번만 적으시면 돼요. 간단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 위에 있는 내용, 보상하는 재심사하고 실제 결과 주수 파악하고 조사 대상 주수 내놓고 표본 주수 판단하고 표본주 선정하고 그거는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항상 하는 거니까. 자, 넘겨보시면 오미자가 나옵니다. 오미자. 오미자를 보시면 29페이지에 이제 나번을 한번 봐보세요. 나번. 나번을 보시면 자, 나번 옆에다가 일단 나번 보시게요. 가입 대상 오미자에 한하여 유인틀의 형태 및 오미자의 수령별로 유인틀의 실제 재배 길이래요. 이게 다른 말로 뭐랄까요? 실제 결과 주수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잠깐만요. 저기 어디냐? 참다래로 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견장 면적이 되겠죠? 예. 실제 재배 길이, 고사 길이, 미보상 길이를 파악하고 실제 재배 길이에서 고사 길이와 미보상 길이를 빼서 조사 대상 길이를 계산한다. 지금 조사 대상 주수 하는 거와 똑같죠? 예. 그 다음에 답안에 보시면 그래서 조사 대상 길이에 비례하여 표본 구간을 선정하는데 자, 표본 구간 선정할 때 라번 체크하시고요. 산정한 형태 수령별 표본 구간 수를 바탕으로 형태별 수령별 조사 대상 길이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 구간을 선정하는데 유인틀 길이 방향으로 몇 미터예요? 1미터입니다. 그래서 표본 구간은 몇 미터? 1미터. 만약에 표본 구간이 5개 나왔다 그럼 몇 미터예요? 5미터가 됩니다. 5미터. 마번을 잘 보세요. 마번. 오미자는 과일이 커요? 작아요? 작죠. 작기 때문에 과일 개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뭘 파악하냐? 무게를 파악합니다. 무게. 그래서 마번을 보시면 선정된 표본 구간별로 표본 구간 내 착과된 과실을 전부 수확하여 수확한 과실 무게를 조사한다 돼 있고요. 얘도 절반 조사가 가능합니다. 절반 조사가.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 보시면 표본 구간을 선정해요. 표본 구간을 선정하는데 얘는 항상 하는 말 유, 인, 틀, 방향 몇 미터예요? 1미터다. 1미터. 1미터. 그 다음에 이 표본 구간에 착과 수를 찾습니까? 아니면 착과량을 찾아요? 착과량이죠. 착과량. 양을 찾아요. 근데
착과량을 찾습니다. 착과량 수가 아니라.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착과량을 죄송합니다. 착과량을 찾는데 얘는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표본 구간별로 전부 수확한다 했죠? 착과량 찾는데 얘도 절반 조사 가능합니다. 절반 조사. 절반 조사가 가능하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착과 피해 조사하는데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착과 피해 조사는 착과 피해를 유발하는 재가 있을 경우에만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1번 보시면 표본 구간에서 수확한 과실 중 임의의 과실을 추출하여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를 구분하여 그 무게를 조사한다 됐습니다. 그러면 자, 무게를 조사하니까 50% 피해 몇 그램, 80% 피해 몇 그램, 100% 피해 몇 그램, 정상 몇 그램 나오겠죠? 그렇게 조사하는 거고요. 자, 이때 표본으로 추출한 과실 준량은 3,000g 이상입니다. 이게 표본주당 3,000g 이상이에요? 그냥 아무 말 없이 3,000g 이상이에요? 아무 말 없죠? 그냥 얘는 표본주당이 아니라 그냥 3,000g 이상입니다. 3,000g 표본 과실. 표본 중량이라 해야 되겠죠? 과실이 아니라 중량은 몇 그램? 3,000g 이상. 근데 밑에 보시면 괄호하고 보시면 조사한 총 착과 과실 무게가 3,000g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과실 전체 3,000g 미만 갖고 한다 그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미보상 비율 당연히 조사하고요. 오미자까지 되셨습니다. 넘겨 보시면 이제 유자가 나오는데 유자는요 복숭아 자두랑 똑같아요. 복숭아 자두랑. 자, 유자도 어디 보시면 되냐? 31페이지에 있는 잠깐만요. 복숭아 자두랑 똑같다 했으니까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착과수를 확인하겠죠? 착과수를. 예, 확인하겠죠? 확인 한번 봐보시게요. 어디냐면 31페이지에 라번 봐보세요. 라번. 자, 산정한 품종별, 수령별 표본 주수를 바탕으로 품종별, 수령별 조사 대상 주수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주를 선정하고 선정된 표본주별로 착과된 전체 과실수를 조사한다. 착과수 됐죠? 그 다음에 마번에 보시면 농지에서 품종별로 착과가 평균적인 3개 이상의 표본주에서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을 품종별로 20개 이상, 농지당 60개 이상 추출하여 품종별 과실 개수와 무게를 조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착과수를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과중조사, 이 과중조사죠? 그러면 과중조사를 합니다. 2번에 과중조사. 조사하면 얘는 품종별로 착과가 평균적인 3주 이상에서 크기가 평균적인 거죠? 크기가 평균적인 품종별로 몇 개 이상이에요? 품종별 20개 이상 농지당 60개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과실 개수와 뭘 조사한대요? 무게를 조사한다. 과실 개수와 개수 무게 조사. 최소 몇 개 뽑으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60개 뽑으란 얘기 있죠? 60개 해보니까 무게가 15kg이다. 15kg입니다. 얼마예요? 그러면 한 개당? 개당 0.25인가요? 네, 0.25kg 나오네요. 유자 이 정도가 되죠?
더 무겁나요? 이 정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뭐예요? 보니까 착과 피해 구성조사 하시죠? 착과 피해 구성조사. 착과 피해 조사하시는데 자, 괄호 1번 봐보세요. 물론 이제 착과 피해 조사는 착과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괄호 1번에 보시면 착과 피해 구성조사는 착과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있을 경우에 시행하며 품종별로 3개 이상의 표본주에서 임의의 과실을 몇 개 이상 추출해요? 100개 이상 추출합니다. 3주 이상에서 몇 개 이상? 100개 이상. 얘가 지금 표본과실이죠? 표본과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의 비가림 시설 조사, 피해 조사, 포도, 대추, 참다래 보시면요. 자, 1번에 보시면 조사 기준, 해당 목적물인 비가림 시설의 구조체와 피복제 재조달 가액을 기준 금액으로 수리비를 산출한다. 2번에 평가 단위 보시면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시설 일동 기준으로 보험 목적물별로 평가한다. 3번의 조사 방법, 4번의 피복제 피해 면적을 조사한다. 피해 면적 한번 괄호 한번 쳐보시고요. 4번의 구조체 보시면 괄호 1번 손상된 골조를 재사용할 수 없는 금융 교체해야 되겠죠. 네, 그래 교체 수량 확인 후 교체 비용 산정. 교체 수량 괄호 교체 비용 괄호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손상된 골조를 재사용할 수 있는 걸 고쳐 쓰면 되겠죠. 그래서 보수 면적 확인 후 보수 비용 산정. 보수 면적 괄호 한번 쳐보시고 보수 비용 괄호 한번 쳐보시고. 자, 이제 나머지 마지막 있는 거 이론 정리 하실 거지. 마지막 남은 게 이제 고사나무 조사거든요. 그거는 생략할게요, 제가. 이거는 한번 읽어보면 보시. 한번 잠깐 살짝 읽어보면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 여기서 고사나무 조사 있잖아요. 여기. 고사나무 조사는 뭔 차이냐면요. 이 과일 보장하는 보험기관하고 나무 보험기관하고 차이가 있을 때 생기는 겁니다. 보시면 예를 들어서 자두 한번 봐봐. 자두. 자두를 보시면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9월 30일까지죠. 수학기 종료 시점이니까 9월 30 초과 소수 약간 어쨌든 제일 긴 게 여기까지잖아요 지금. 근데 나무는 자두 나무는 어떻게 돼요? 12월 1일이니까 이 전일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11월 30일이란 말이에요. 물론 계약 체결하는 날 예보다 더 빠를 수 있어요. 어쨌든 끝에만 보시면 돼요. 끝에만 보시면 되면 11월 30일 날 끝나잖아요. 그러면 두 달이 비잖아요. 지금 10월 달, 11월 달 비죠. 10월 달, 11월 달에 하는 조사가 이 고사나무 조사예요. 시점을 보시면.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31페이지 2번 봐봐요. 2번. 조사 시기를 결정하는데 고사나무 조사는 수확 완료 시점 이후에 실시한다 있잖아요. 지금. 언제란 말이에요. 자두 같은 경우. 9월 30일 날에 수학기 종료 시점이니까 아니 수학기 종료 시점 9월 30일 초과 썼으니까 제일 늦은 날에 9월 30일이죠. 그러면 10월 달, 11월 달 하는 게 이 조사란 말이에요. 고사나무 조사. 물론 이전에는요. 그럼 이전에 1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물론 조사를 다 해요. 고사나무도 조사하고 미보장 조사 다 합니다. 하는데 특별히 이때만 뭐 한다고요? 고사나무 조사한다고요. 물론 이 고사나무도 있어요. 뭐 어떤 효과가 있냐? 여기에서 죽은 나무가 20주가 있어요. 20주가. 그런데 이때 조사를 해보니까 이때 죽은 나무가 40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이전
조사 고사나무가 이전 조사에서 고사가 몇 주? 20주가 있어요. 그러면 금차 조사에서 고사가 몇 주가 될까요? 40주 적으면 안 돼요. 얘는 중복된 거예요. 중복된 거. 이번에 중에 몇 주예요? 20주 이렇게 적으시면 된단 말이에요. 항상 중복해서 조사하니까. 그 내용이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여기가 수학이니까 수학의 종료 시점이잖아요. 여기가 지금이 이전에 어디 수학 완료 이전에 죽은 나무 여기는 수학 완료 후 죽은 나무 해서 그 내용이 한 장만 넘겨보세요. 다 해보네. 그러면 32페이지에 4번 봐보세요. 맨 위에 품종별 수령별로 실제 결과 주수 수학 완료 전 고사 주수 수학 완료 후 고사 주수 및 미보상 고사 주수라 돼 있죠. 그럼 미보상 고사 주수는 뭐예요? 죽은 여기서 제가 지금 고사는 얘는 보상하는 손해로 죽은 아이들이고 미보상 고사 주수는 보상하지 않는 죄로 죽은 애들이죠. 그럼 미보상 주수잖아요. 지금 걔네들은. 그거 조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약 한 김에 발 담근 김에 다 담가 볼게요. 그 밑에 쭉 읽어볼게요. 수학 완료 전 고사 조수는 고사나무 조사 이전 조사, 착과수 조사, 착과피해 조사, 낙과피해 조사 및 수학 개시 전후 수학량 조사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한 것으로 확인된 주수 몇 주? 20주. 여기 20주 말하는 거고. 수학 완료 고사 조수는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한 나무 중 고사나무 조사 이전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나무 수다. 전체 40주에서 확인 안 된 게 몇 주예요? 20주. 그래서 20주 나온다는 이야기야 여기서. 그다음 미보상 고사 주수는 보상하는 재해 유해 원인으로 고사한 나무 수를 의미하며 고사나무 조사 이전 조사에서 보상하는 재해 유해 원인으로 고사하여 미보상 주수를 조사된 것. 이상하다 조금. 괄호가 하나가 더 쳐졌죠? 맨 마지막 줄에. 네, 그러죠. 맞게 있습니다. 조사된 주수를 포함한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아마 복분자 OOD 감귤 무화과 하시고 그 다음에 아마 벽까지 나갈 겁니다. 벽까지. 좀 쉬었다가 이제 여러분들 복숭아 문제 가지고 오겠어요.